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처럼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한 다음에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에 신경 써가며 읽으면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왔대. 많은 논의가 뭐에 대해서 왜 나방이 빛에 이끌리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대. 그럼 첫 문장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나방이 빛에 끌리는 이유. 이렇게 틀을 설정해 가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의점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합의점이 말하고 있는 것 같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방들은 빛에 이끌리는 게 아니래. 매력을 느껴서 빛을 쫓아가는 게 아니래. 나방은 빛에 의해서 빈칸되는 거래.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제가 뭔지 혹은 반복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전에 빈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다?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해서 뭐가 들어갈지만 찾으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보면은 나방은 빛의 매력을 느껴서 빛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빈칸된대. 그럼 이걸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틀로 설정하면 되겠죠. 나방은 빛에 의해서 빈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혹은 내용상으로 우리 틀이 뭐였죠? 나방이 빛에 끌리는 이유였죠. 근데 나방이 빛을 좋아서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래. 빈칸하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는 거래. 즉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 나방이 빛을 쫓아가는 이유로 생각하면 되겠죠. 즉 우리는 이 빈칸을 이렇게 틀을 설정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겨냥해서 찾아도 되고, 혹은 전체 문맥을 파악했을 때 빈칸 내용이 나방이 빛을 따라가는 이유구나, 즉 이유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푸셨어도 된다. 그럼 계속 글을 읽어보면은 빛은 감각 과부하가 된대. 그래서 그 감각 과부하가 길을 잃게 한대, 곤충을. 그리고 곤충을 호딩 패턴으로 보내버린대. 즉 제자리에 머무르게 한대. 다시 나방은 빛에 의해서 빈칸된다 그랬는데 빛이 뭘 한대? 감각 과부하가 돼서 곤충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한대.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게 한대. 그럼 이게 바로 어디 들어가면 되겠다?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나방은 빛에 뭐 된다고? 길을 잃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 한 가설인데, 마하밴드 이론이라고 불리는 한 가설은 말하는데, 나방은 어두운 부분을 본대. 어디서? 빛의 근원이니까 광원 주변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간대.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으로 향한대. 뭐 하기 위해서? 빛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방은 뭐 한다는 거야? 빛이 있으면 이 빛 주변에 어두운 부분이 있대. 그래서 뭐 한다고? 빛에서 탈출하려고 이 어두운 부분으로 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이론은 말한대. 나방은 빛을 인지하는데 어디서? 그 근원에서 오는 빛을 인지한대. 뭘로 인지하는 거야? 널리 퍼진 후광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 후광에는 중앙에 어두운 부분이 있대. 다시 나방은 빛을 뭐라고 인식한대? 널리 퍼진 후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빛이 뻗어 나오는. 근데 후광 중앙에 뭐가 있대? 어두운 부분이 있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나방인데 빛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나방은 그 상상된 입구로 날아간대. 즉 여기 가운데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그 근원, 즉 빛으로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든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나방은 빛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다가 되겠고, 그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죠? 나방은 빛에 있는 주변의 어두운 부분으로 간대. 뭐 하려고? 빛에서 탈출하려고. 두 번째로 나방은 빛의 정가운데 있는 이 까만 곳으로 간대. 뭐 하려고? 빛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잘 보면 이 어두운 부분으로 향하는 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것과 같다? 빛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다시 이 정중앙에 있는 어두운 부분으로 향하는 건 또 뭐랑 같다? 빛의 정중앙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나방은 빛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딜 향하는 꼴이 된다? 빛의 정중앙을 향하는 꼴이 된다. 즉 나방은 빛을 왜 따라간다야? 빛을 도망가기 위해서,
혹은 탈출하기 위해서 빛을 따라가는 꼴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빛에서부터 탈출한다는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빈칸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맞아, 읽어보면은 그들이 빛에 접근할 때 그들의 참조 지점이 계속 변한대.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어쩔 수 없이 돈대. 뭐 하면서 입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나방이 이 까만 부분을 찾으면서 계속 돌아. 그래서 까만 부분에 도착하니까 이 까만 부분이 일로 옮겨졌어. 또 따라가. 근데 까만 부분이 또 일로 옮겨졌어. 또 따라가. 까만 부분이 옮겨졌어. 따라가. 즉 나방은 까만 부분을 보고 가는데 까만 부분이 바뀌어 있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한 단어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의 참조 지점이 계속 바뀌어서 주변을 돌 수밖에 없어. 이거 뭐 한 거라고? 길 잃었다. 디스오리엔티드 된 거죠. 즉 나방은 빛에서 뭐가 된다? 길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 되겠고, 이 길을 왜 잃어버린대? 탈출하려고. 이스케이프가 되겠죠. 즉 빈칸에 들어갈 내용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뭐가 된 모습이다?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맞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방에 익숙하대. 어떤 나방이냐면 그들의 현관 불빛을 돌고 있는 나방에 익숙하다. 그들의 비행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래. 뭐로부터? 빛의 끌어당김으로부터. 자, 나방이 빛을 왜 따라간다고? 탈출하려고 따라간다. 또 나방이 빛을 왜 따라간다고? 빛이 뭐하니까? 끌어당기니까. 나는 탈출하려고 하는데 빛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즉 뭐 돼서? 디스오리엔티드 돼서. 그래서 우리가 찾은 나방은 빛을 탈출하려고 따라가는구나, 나방은 빛에서 길을 잃는구나, 이 두 가지의 어휘를 기준으로 보기를 보면 되겠죠. 1번 보면은 나방은 빛에서 경고당한다 아니고, 2번 트랩트 갇힌다. 괜찮죠? 겨냥이 된다, 목표가 된다 아니고, 빛에서 보호받는다 아니고, 빛에 의해서 거절당한다 아니죠. 빛에 의해서 갇힌데, 갇혔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도망갈 수 없게 길을 잃게 만든 거고, 나방이 빛에 의해서 갇혔으니까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스케이프,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인데 결정하는 요소래. 뭐를? 통신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투자의 종류가 된대. 장비랑 인력에 만들어진 투자의 종류가 된대. 즉 누가 그 기술을 만들었고 무엇을 그들이 답례로 기대하는지, 즉 이런 요소에 따라서 뭐가 된다? 통신기술의 사용이 결정이 된다. 그럼 첫 문장 읽고 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통신기술의 사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보장이 없대. 어떤 보장이 없냐면은 투자가 필수적으로 통신의 형태일 거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빈칸이라는 통신의 형태일 거라는 보장이 없대. 자, 앞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뭔가 반복되는 부분을 찾기도 전에 빈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빈칸을 틀로 설정을 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죠? 빈칸이라는 통신의 형태일 보장이 없대. 어떤 어휘가 나왔죠? no라는 부정의 어휘가 빈칸 앞에 나왔죠. 자, 이럴 때 주의해야죠. 왜 주의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사과는 과일이다 라는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계속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라는 내용이 반복이 돼서, 아, 우리가 빈칸에 사과는 과일이다 라는 어휘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빈칸을 찾았어. 근데 빈칸 앞에 뭐가 됐냐면은 사과는 빈칸이 no, 아니다 라고 빈칸이 구성이 됐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찾은 그냥 그대로 사과는 과일이다 를 넣으면 빈칸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죠? 사과는 과일이 아니다로 바뀌죠. 주제가 뭐라고? 사과는 과일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봤더니 어떻게 바뀐다고? 사과는 과일이 아니다라고 바뀐다고. 즉 빈칸 앞에 부정어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빈칸이라고 찾은 말에 뭐를 넣어야 돼? 반대 어휘를 넣어야 된다. 즉 우리가 찾은 말은 사과는 과일이다. 하지만 빈칸에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뭐라고 넣어야 돼? 사과는 과일이 아니다. 혹은 사과는 야채다 라는 말을 넣어야 사과는 야채가 아니다, 과일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즉 빈칸 앞에 부정어가 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우리가 빈칸으로 찾은 말에 반대말을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빈칸 틀을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는
빈칸하는 통신의 형태가 아니다. 즉 투자는 땡땡 어떤 빈칸의 통신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통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 뒤에 읽어보시면 왜냐하면은 투자 기금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경향이 있냐면은 상업기관의 손에 있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는 오로지 발생한대. 뭐를 근간으로? 잠재적인 수익성에 기반을 둔대.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다고? 수익성에 기반을 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라고 for example 나왔죠. 예시는 뭐다? 앞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구문이다. 그래서 앞문장이 반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take 고려해보래. 광섬유 통신 케이블의 설치를 고려해보래. 어디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이 된대 그 개발에. 그러나 그것의 작동 구조는 향해질 거래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접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향해질 거래. 자, 앞에서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투자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둔대? 수익성을 기반으로 둔대. 그래서 아프리카에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향하게 한대? 돈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허용한대. 그럼 대충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어쨌든 수익성을 위한 거야. 그럼 이 투자가 들어간 통신 기술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야?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겠죠. 즉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다? 수익성. 즉 돈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마저 읽어보시면은 많은 국가들인데 그것을 교육이나 정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국가들은 너무 비싸다라는 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사용 못하겠다라는 것도 알게 된대. 자, 뭐라고 생각한대? 비싸다라고 생각한대. 비싸다. 즉 그거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대. 돈. 마지막 읽어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은 발달이 투자 기회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대. 뭐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수요보다는. 즉 개발이라는 거는 공동체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투자 기회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자 기회라는 건 뭘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자, 이렇게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 정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 기술은 누가 쓸 수 있다?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다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틀에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정한 틀?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통신기술의 사용이 결정이 된대. 근데 여기서 투자의 종류가 뭐였어? 상업이었죠. 상업. 상업적 기업이 투자를 했잖아. 그래서 통신기술 사용이 어떻게 된대?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대.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걸 토대로 빈칸을 넣을 수 있겠죠. 어떻게 넣으면 돼? 투자는 상업적 기관이 한 거야. 그래서 통신기술은 누구만 쓸 수 있대?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대. 얘를 빈칸에 넣으면은 투자는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다 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투자는 돈 낼 수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즉 누가 쓸 수 있는 형태야?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야 라고 될 것이고, 투자는 무료 통신 형태가 아니다, 혹은 공짜의 통신 형태가 아니다 라고 집어넣어야 투자는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통신기술 사용을 만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즉 우리가 찾은 말은 뭐야? 통신기술은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 근데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돈 낼 수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어휘인 돈 낼 수 없는 사람, 무료, 공짜 라는 투의 어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 어휘를 정확하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된다? 그냥 31번처럼 큰 틀에서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 자, 우리가 찾은 내용이 뭐였죠? 결국 통신기술은 누가 쓸 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이게 주제인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럼 결국 이 말이랑 어떤 말이랑 같은 거야? 우리가 빈칸틀로 설정한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즉 투자는 땡땡하는 통신의 형태가 아니야. 투자는 어떤 형태의 통신 형태를 낳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야. 즉 이 두 개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즉 우리가 보기에 있는 말을 빈칸에 넣었을 때 투자는 땡땡 통신 형태가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형태다. 라는 말이 들어가도 맞는 거다. 즉 여러분이 편한 형태로 그냥 빈칸에다가 우리가 찾은 주제에 반대 어휘를 넣든가 혹은 우리가 찾은 주제랑 빈칸이랑 같은 결의 내용이니까 전체 문장을 보고 의미를 파악해서 풀던가 여러분이 편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어쨌든 보기로 가시면 투자는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형태가 아니다. 될까요? 우리 뭐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안 나왔죠. 두 번째, 투자는 대다수의 사람한테 적절한 형태가 아니다. 될까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 왜? 자, 투자는 대다수의 사람한테 적합한 형태가 아니야. 누구한테 적합한 형태라는 거야? 돈 낼 수 있는 사람. 다시, 투자는 대다수의 사람한테 적합한 형태가 아니야. 누구한테 적합한 형태라고? 돈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적합한 형태가 된다. 즉 돈이 있어야 통신기술을 쓸 수 있다가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 자, 3번 보면은 투자라는 거는 현대 기준과 글로벌 규범과 일치하는 형태가 아니래. 자, 우리 현재 기준이랑 글로벌 규범이라는 소재가 나왔나? 전혀 안 나왔죠. 3번도 아니고. 4번 가장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는 통신 형태가 아니래. 우리 가장 발달된 기술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적이 없죠. 5번 상업적인 이익을 촉진하는 형태가 아니래. 자, 그래서 5번 보기가 가장 중요한 보기가 되겠다. 자, 만약에 빈칸 앞에 요 노라는 부정어가 없었으면 뭐가 정답이었을 거다? 5번이 정답이었을 거다. 왜? 우리 주제가 뭐였죠? 결국 통신은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다. 즉 통신은 뭐 한다고? 상업적인 이익을 촉구한다고. 즉 뭘?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라는 전체 주제랑은 5번이 부합하지만 빈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빈칸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투자는 상업적 이익을 촉구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와 반대말이 된다. 즉 앞에 부정어가 없었으면 5번이 정답일 텐데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5번을 넣으면 주제랑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퀄리티는 선택 활동에 너무 중요해서 머무르는 활동의 정도가 사용이 된대. 뭐라고? 측정 수단으로. 도시의 질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의 공간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된다. 즉 첫 번째 문장 읽고 어떻게 틀을 설정하면 된다? 도시의 질은 뭐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고? 머무르는 활동. 에 의해서 도시의 질이나 도시의 공간의 질이 측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틀을 설정하면 되겠고 뒤에 읽어보면은 많은 도시의 보행자들은 필수적으로 좋은 도시 퀄리티의 지표가 아니래. 즉 많은 사람들인데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즉 보행자들은 사인이 된대. 어떤 사인? 불충분한 운송수단 즉 교통수단의 선택지 즉 교통수단이 적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거나 혹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기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걸어다니는 거다. 즉 보행자는 머무르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즉 머무르지 않는 애들. 이 머무르지 않는 보행자들은 좋은 지표래 아니래? 아니래. 즉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즉 많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래. 자, 머무르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보행자들. 즉 머무르지 않는 애들은 뭐 한 거래? 도시의 운송수단이 모자라거나 도시의 기능들 사이의 거리가 멀대. 즉 좋다 나쁘다? 나쁘다. 즉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틀을 계속 정리할 수 있겠네. staying activity가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즉 머무르는 활동이 많으면 도시 퀄리티가 높다. 머무르지 않으면 뭐하다? 퀄리티가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겠죠. 반대로 하고 이제 약간 전환이 돼서 반대되는 말을 할 텐데 주장이 된대. 뭐라고?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are not working이래. 걸어다니지 않는 도시는 종종 좋은 도시 퀄리티를 나타낸대. 자, 뭐라고? 걸어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래. 즉 뭐하는 사람들? 머무르는 사람들이죠. 자, 머무르면 도시의 퀄리티가 뭐가 돼? 좋대. 퀄리티가 좋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머무르면 좋다. 머무르지 않으면 나쁘다. 로마 같은 도시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야. 광장에 뭐라기보다는 걷기보다는 뭐가 눈에 띄는 게 다시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 눈에 띄는 거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광장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래. 다시 걸어 다니지 않고 서 있거나 앉아 있대. 뭐 하는 거? stay.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래. 즉 서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은 앉아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래.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되는 걸 통해서 빈칸에 넣을 수 있겠죠. 다시 로마가 뭐 하대? 사람들이 stay 앉아 있대. 그럼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의 광장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겠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계속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머무르는 사람이 많으면 도시 퀄리티가 좋다. 로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대. 즉 로마의 퀄리티가 뭐한 거야? 좋은 거다 라는 말이 그냥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고, 이걸 토대로 보기로 바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만 마저 읽어보면은 그래서 어렵대. 계속 움직이는 게 어렵대. 도시에서 어떤 도시? 많은 유혹이 있는 도시에서 다시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돌아다니기가 어렵대. 즉 도시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한대? 움직이기 어렵대. 머무른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보시면 대조에 있대. 뭐가 많은 새로운 구역과 단지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나 거의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는데. 즉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걸어 다니면 뭐 한다고? 거기는 퀄리티가 낮은 곳이라고. 근데 로마는 사람들이 뭐 한대? 머무른대. 즉 도시 퀄리티가 뭐 한 거야? 높다 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도시의 퀄리티가 너무 매력적이래. 다 몇 번? 1번이겠죠. 퀄리티가 뭐가 돼? 인바이팅? 좋대. 퀄리티가 좋다. 2번 공공장소가 이미 차지가 돼 있대. 자, 공공장소가 이미 꽉 차버렸어. 도시 퀄리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2번 아니고. 3번 도시에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가 없대. 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거 도시 퀄리티 낮은 거죠. 3번도 틀리고. 4번 보시면 많은 주요 관광지가 어디 있대? 도보거리 내에 있대. 도보거리 내에. 자, 관광지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어쨌든 도보거리에 있어. 내가 걸어가야 돼. 즉 관광지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머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퀄리티가 안 좋다. 4번도 아니고. 5번 도시의 행정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대. 관광지가 아니라 행정 건물이 몰려 있으면 내가 머무르나? 아까 뭐라 그랬죠?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많아야 머무른다며. 근데 행정 건물은 유혹이 아니죠. 즉 5번도 퀄리티가 낮다. 머무르지 않는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뉴스가 아니래.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의존성이 확장된대. 뭘 넘어서서? 동료애나 사랑을 넘어서서 어딜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확장이 된대. 그럼 첫 번째 틀을 읽으면 결국 사람들은 타인이 필요하대 라고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사람은 타인이 필요해 라는 게 뉴스가 아니래. 새로운 소식이 아니래.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사람은 타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소재가 되겠고, 뒤 마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은 믿는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대. 즉 모든 개인들은 잠재성의 꾸러미인데 그 잠재성 꾸러미의 실현은 요구한대. 뭐를? 적극적인 다른 사람의 관여를 요구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사람들은 되게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타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대. 아,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사람들은 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도 보시면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무슨 과정이래? 사회적인 과정이래. 사회적인 과정이니까 뭐하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고, 맞아. 이거 보면은 자기 충족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판타지래. 다시 뭐라고? 스스로 충족하는 거는 판타지래. 불가능하대. 즉 누가 필요하다고?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사람 또 소망했대. 열정적으로. 그게 아니기를 소망했대. 즉 자기 충족이 불가능해. 즉 타인이 필요해 라는 걸 부정해왔대. 타인이 필요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거는 유명한 책이었고, 그는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대. 뭘로부터? 고통과
불확실성, 사회적인 삶의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벗어나고 싶었대.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나 스스로도 자기 충족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한 거야. 근데 but 나오죠. but. 그러나 그의 글쓰기는 기록했대. 엄청난 명확성을 가지고 빈칸이라고 기록을 했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다시 자 but 앞에까지 계속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어쨌든 혼자도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대. 혼자도 괜찮은 걸 증명할 거야. 그래서 책까지 썼대. 근데 뭐가 나왔죠? 그러나 라고 나왔죠. 그럼 뭐가 된다? 소재가 전환이 된다. 그럼 다시 어떤 얘기 나오겠어? 혼자도 괜찮지가 않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혼자도 괜찮지가 않으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사람들은 타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자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틀은 뭐였다? 사람들은 타인이 필요해 라는 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부정하고 혼자서도 괜찮아 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랬대. 근데 그러나 증명하려고 했지만 빈칸했대. 그럼 빈칸에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 타인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게 납득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를 계속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래. 자, 우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래. 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 어디다 넣으면 된다? 빈칸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는 거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대. 우리 안에 있지 않아. 누구한테 있는 거야? 타인한테 있다. 타인한테. 그리고 그것은 뭐래? 친절이래. 친절. 즉 우리가 타인이 필요해. 왜 필요한 거야? 친절 때문에. 즉 얘랑 뭐랑 같은 말이다? 아덜이랑 같은 말이다. 즉 이 사람이 분석한 거야. 이런 지시문 아래에서. 즉 번역되는 거야. 칭찬은 뭐라고? 동정이라고 번역된대. 그러나 훨씬 더 동정 혹은 연민에 가깝대. 라고 이 사람이 정의했듯이 다시 친절이라는 건 뭐다? 열쇠래. 집단적인 존재에게. 그러니까 다시 결국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대? 타인이 필요하대. 근데 이런 타인이 필요한 집단적인 존재에서도 키가 되는 건 뭐다? 친절 혹은 연민이래. 즉 이 사람은 책에서 뭐라고 기록한 거야? 사람은 누가 필요해? 타인이 필요해. 타인이 왜 필요한 거야? 타인한테 친절받으려고 혹은 동정받으려고 타인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뭐라고 기록했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대. 자, 철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안 나왔죠. 그냥 단순히 뭐가 필요하다고? 타인이 필요하다고. 철학적인 공부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자아충족의 개발을 기록했대. 뭐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자기 충족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한다. 3번, 만드는 걸 기록했대. 개성을.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애착, 감정적인 애정에 의한 개인의 형성을 기록했다.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뭐래? 감정적인 그의 애착에 의해서래. 감정적인 애착, 정서적인 애착. 누구한테 받는 거죠? 타인한테 받는 거고 정서적인 애착, 감정적인 애착. 한마디로 뭐다? 친절이죠. 혹은 동정이 될 거고.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될 거고 4번 보시면 자기 의존적인 사람을 만든대. 뭘 통해서? 그의 노력을 통해서. 자, 그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 수가 있대. 우리 자기 의존적이다. 즉 타인이 필요 없다라는 건 이글에서 안 좋은 말이었으니까 4번도 아니고 또 뭐를 기록했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했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대. 그럼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즉 이건 타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